충청북도가 지방채를 400억 원 넘게 발행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논란이 됐던 김영환 지사 사업이 가득했습니다. 오송철도 국가산업단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송역 일대를 탈바꿈할 사업들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줄인다면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밀어붙여 농민은 물론 일선 시군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으로 3,5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또 증액 편성을 위해 지방채 407억 원을 더 발행해야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본예산 확정 석 달 만에 더 써야 한다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의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이 중 1,000억 원 정도가 당장 추진이 시급하다는 도 자체 사업용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김영환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사 때 의회가 절반을 삭감한 도시농부 예산 26억 원을 다시 집어넣었고 단기간 근로자인 도시근로자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많은 17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임금이 아닌 봉사료 지급이라 기부금만으로 충분하다던 일하는 바퍼 사업에도 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문화체육 관광 분야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도립 파크골프장 예산 47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전까지 4년이나 남았고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올해 안에 꼭 만들어야 한다며 축산시험장 방목 초지에 파크골프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및 야간 경기가 가능한 명품 시설이 조성되면 음식, 숙박시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150억 원이면 될 거라던 도청 본관 그림책 도서관 사업에도 책과 원화 구입비 10억 원이 추가됐고 안전 문제로 폐쇄된 옛 청풍교 개발을 위한 보수 보강비 약 20억 원과 뒤늦은 스프링클러 설치로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늘어난 오송역 도정 홍보관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당산 벙커를 중심으로 한 500억 원짜리 문화의 바다 사업이 막히자 벙커에만 200억 원을 쓰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한 설계비 11억 원도 세웠습니다. 이미 280억 원 규모의 도립미술관 겸 문학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자치연수원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기도 전에 본사업과 별도로 28억 원을 먼저 투입합니다. 일부라도 먼저 바꿔놓겠다며 서두르는 건데 연말까진 공무원 교육이 예정된 데다 예산 중복 투자 우려도 있습니다. 미술관과 문학관은 예정대로 가면은 내년 말에 이게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28억을 들여서 추경 예산을 동원할 정도로 당장 시급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지방채를 더 발행해 빚을 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1,513억 원에 이어 올해 본예산 때도 301억 원을 빌렸는데 여기에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을 407억 원이나 더 내겠다는 겁니다. 충청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로 낮습니다. 미래 세대에 또 편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경제적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다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속적인 재정 성과 평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시작되는 충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오송이 바이오 산업 외에 철도 산업의 중심으로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4년 뒤 국내 최초의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오송역 일대를 탈바꿈할 다른 사업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초의 철도 국가산업단지로 선정한 오송의 첫 관문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LH가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올 상반기
기재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국가철도공단도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수요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시설 용지 대비해서 지금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한 318% 정도 되고 있고요. 2029년까지 오송역 인근 99만 제곱미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5,500억 원.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생산에서 판로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로 동아시아 철도 산업의 허브가 목표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조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유발이 한 15,000명 정도로 저희가. 이 밖에 오송역 일대 종합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국가철도공단도 손을 잡았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복합 환승센터와 도정 홍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또 외지인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쇼핑, 문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도 최근 새 조합장 선출을 계기로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최초의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인 오스코도 9월에 문을 열면 바이오와 철도, 문화 산업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바이오스퀘어가 발전이 되고 우선 제3산단에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송의 발전은 지금 새롭게 꽃을 피기 시작했다. 오송역 연간 이용객이 1,200만을 돌파한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 평택 오송 2복선화도 차질 없이 실행되면 사람을 모아 부를 창출하려는 충북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가 유치원 자녀를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가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속적으로 교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초등학생인 또 다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을 당하자 조사가 부당하다며 교사 3명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충북도당에 전원표 지역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방의원 등 당원 100여 명은 전 위원장의 독선과 전횡이 화합을 해치는 한편 일부 여성 당원에게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모범이 돼야 하는 지방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고 운영위 결정대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대대적으로 벼 재배 면적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자율 감축안이다 보니 일선 시군에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농사를 지을 벽시를 받아든 황인수 씨. 벌써 한 해 농사 준비를 모두 끝냈지만 올해는 벼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감축해라. 아, 그 감축하는 농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물속에다 뭘 심어요. 심을 게 없어요. 최근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재배 면적 조정제입니다. 올해만 전국적으로 논 8만 헥타르를 줄이겠다는 건데 충북에는 11.5%인 3,727헥타르가 배정됐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에 자율 감축이라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따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의무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매량이 조금 줄이겠다. 공모사업에 조금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까지만 저희가 이제 전달받았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줄이겠다든가 이런 건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벼재배 면적 감축 목표치를 받아든 일선 시군들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벼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등 수년간 면적을 줄여왔지만 정부가 시군별로 할당하듯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도 안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면은 농가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부분이니까. 예산도 문제입니다. 벼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선 농민들에 대한 장려금이 필요한데 이미 올해 예산 작업은 모두 끝난 상황. 결국 대부분의 시군 입장에서는 늘어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농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도 없이 그냥 땅을 놀리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늦게 시작도 됐고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 같은 건 따로 편성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농민들은 벼재배 면적 감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상경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음성과 진천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임상 정밀 검사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실시됩니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진천 66곳과 음성 40곳 등 106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AI 발병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AI 방역대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 유경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133만 9천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세종에서 쓰레기로 착각해 버려졌던 수천만 원 대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5시간 만에 되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돈이었는데요. 특히 이 돈은 암 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습니다. 한 가족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이야기를 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처럼 쌓인 폐기물 더미 옆 굴착기 한 대가 쓰레기를 고르게 펼쳐놓습니다. 중장비가 헤집은 자리는 여러 사람이 손수 뒤적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갈퀴로 쓰레기를 헤집고 뭉쳐있는 천 조각을 하나하나 펼쳐보기도 합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 다름 아닌 2,600만 원의 돈다발. 실수로 돈 뭉치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아파트 앞에 버렸다는 다급한 주민의 전화 한 통에 폐기물 처리장 직원과 환경미화원 총 13명이 힘을 합쳐 수색에 나선 겁니다. 12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무려 5시간 동안 2차례나 헤집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간 풍속 10m/s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폐기물 먼지가 날려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체 돈의 70%에 달하는 1,828만 원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돈이 마르고 그랬었으면은 찾기가 더 쉬웠을 텐데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더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천만 원은 암투병 중인 아들의 수술비였습니다. 절박한 사연을 들은 시청 공무원은 소각장으로 향하던 폐기물 차량을 급히 멈춰 세우고 쓰레기 더미를 공터로 옮겨 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고 따로 반출을 해서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 미담은 주민이 시청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고생한 직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한사코 거절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들 수술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주려고 했던 돈인데 이웃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수색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한 가족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청주 KB스타즈가 오늘 저녁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3차전을 치릅니다. 아산 우리은행과의 1차전에서 58대 52로 패했던 청주 KB스타즈는 2차전에서 나가타 모에의 극적인 버저비터로 58대 57로 승리하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균형을 맞춘 KB스타즈는 청주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원점에서 다시 대결합니다. 청주시가 흥덕구청 인근에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주시는 이달부터 시공공사와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오는 8월부터는 본공사에 들어가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석소동 일원에 1,075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체조 경기가 열립니다. 여성 초급장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회식 후 술을 더 마시자며 여군 소위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대령은 회식 직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도 피해 장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해당 대령은 직위 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성 금왕읍 성본산업단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됐습니다. 음성군이 129억 원을 투입해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설치한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259대와 승용차 17대 등 276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입주업체의 화물차 주차가 용이해지고 주택가와 시가지의 불법 밤샘 주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가 이달 말 충주 기업도시에서 착공됩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130억 원을 들여 충주 기업도시에 연구동과 두개동의 실험동을 짓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 충청 캠퍼스에는 연구원 22명이 상주하면서 기업 지원과 시험 평가, 또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되며 오는 2028년까지 연구 인력을 50명으로 늘리고 지역 인재도 채용할 방침입니다. 진천 초평면에 독서와 유교 문화 확산을 위한 초평 책마을이 조성됩니다. 진천구는 어제 초평면 용정리에서 초평 책마을 조성 기공식을 열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113억 원을 들여 건물 8동과 주차장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초평 책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제빵기업인 신라명과가 증평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증평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라명가는 오는 2029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기존 롯데 웰푸드 공장을 매입해 새 제빵 공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신라명가는 또 192명을 신규 고용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